네,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섹터가 조정이 나온다면 지금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는지 고민 많으시죠? 전문가와 함께 포트폴리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플러스 한민협 유진투자증권 부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과는 또 처음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주 한 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과 섹터를 집중하고 계신지 만나보도록 하죠. 집중의 방산을 가지고 오셨고요. 회피의 자동차를 가지고 오셨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연일 좋지가 못했습니다. 주가 흐름이.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 좀 시세를 받아가고 있고 한국과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인데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자동차 업종이 좀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과 일본의 좀 관세 협상이 지금 확정됨에 따라서 현대차나 기아차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세도 25%에서 12.5%로 조금 낮춰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타났는데 사실 하반기 자동차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지금 코스피 지수가 3,200포인트 돌파를 못한 가운데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이 오늘 이러한 기대감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온다면은 일부는 이익 실현하면서 현금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회피 섹터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을 회피로 들고 오셨고요. 반대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조방원 안에서 방산입니다. 방산이야말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기 때문에 저 고점에 따른 부담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방산 업종에 대해서 어제 LIG 넥선에 대한 밸류 부담으로 가격 조정이 좀 나타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후에서 GDP 5%까지 방위비 증액이 좀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방산 시장은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세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인메탈 같은 경우는 전차나 장갑차 양산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약간 좀 부진한 그런 시설 기반을 갖고 있어서 향후 장갑차나 전차에 대한 향후 생산 대수를 한 2배 이상 늘리겠다. 유럽 방산 기업과 협조를 통해서 양산을 늘리면서 내수 쪽에 대한 무기 공급을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국가 내에서 이러한 생산 기반 시설이 상당히 취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루마니아나 노르웨이, 이러한 리투아니아 이런 유럽, 동유럽이나 북유럽 국가의 전차나 장갑차 대수를 봤을 때는 500대 미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 기반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내 방산 업체에 대한 하반기 모멘텀, 그다음에 향후 내년도 27년도까지 실적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밸류에이션을 논하기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장이었습니다. LIG 넥스원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는 증권사의 전망과 함께 주가가 6% 가까이 밀렸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하방을 좀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산 집중 섹터 제시해 주셨고요. 포트폴리오 조금 더 면밀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섹터의 비중을 가장 많이 실으셨을까요? 역시나 방산입니다. 방산에 30% 비중 태워주셨고 조선에 25%, 제약바이오, 전력기기 순서고요. 주식은 80%, 현금은 20% 정도 보유하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센터장님의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결국에 조방원 안에서 조선과 방산의 비중을 가장 크게 확대시킨 것 같아요. 역시나 또 주도주 역할을 할까요? 예, 일단 코스피 시장의 상승을 좀 이끌었던 주도 섹터가 조선 방산 업종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세 장 국면에서는 주도 업종이 조정한 이후 다시 한번 상승을 좀 이끄는 그런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산 업종을 비중을 30% 정도로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선 업종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 어제 같은 경우도 삼성중공업에 대한 LNG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좀 나타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미국의 노후된 LNG에 대한 교체 수요가 200여 척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중고 성과 지수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조성가 지수는 최근 들어 소폭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중고 성과 지수가 선행 지표로서 강세를 좀 시현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 업황은 아직까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형급 상선에 대한 발주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에 대한 발주가 좀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의 250척의 전략적 상선당 구축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제품을 좀 수송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은 전시에는 전략적 군비 물자를 나를 수 있는 그런 중형급
상승에 대한 그런 250척에 대한 계획이 발표된 이후 지금 컨테이너선에 대한 발주도 증가세로 나타나고 있고요. 친환경 선박, 그다음에 VLCC 초대형 탱커 같은 경우도 수주 모멘텀이 하반기 이후에 내년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비중을 25%로 좀 실었습니다. 일단 올해 2월 이후로 3월 달부터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들 보였지만은 신약과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좀 들어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알테오젠이 주가가 좀 강세가 좀 나타났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삼천당 제약, 그다음에 신약 관련해서 펩트론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강세가 좀 나타나는 그런 최근 들어 주가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를 25% 비중으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력기기 업종에 대한 전체 비중은 한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쪽에 지금 배전 변압기 쪽에 대한 노후화가 한 55%로 교체 수요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전력기기 관련해서 또 역시 뭐 주가가 좀 강세 보이는 가운데 밸류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미국과 데이터 센터나 전반적인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수출 증가는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산일전기 등 증설에 대한 부분을 완료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는 이러한 증설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실적 성장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기기 업종을 20%로 선정했습니다. 전력기기는 전력설비 노후,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포트폴리오를 제약바이오와 전력기기도 비중을 실어주셨는데 앞서서 상승장에서 조선과 방산이 시장을 주도했다면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금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게 그러면 방산과 조선 안에서 지금 시점에 어떤 종목을 내 포트 안에 담아야 되는지거든요. 일단은 방산 업종 내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다각적 무기체계에 대한 수출 모멘텀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K9 자주포나 뭐 천무, 다연용 그 로켓포 관련해서 무기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드캡 장갑차,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을 통해서 방공 시스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 과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고요. 일단 2020년도 실적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을 고려했을 때 선행 PER은 현재 주가 수준에서 20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라인메탈과 유럽의 방산 기업의 평균 PER은 33.5배 정도에 거래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현재 주가에서 밸류를 논하기보다는 내년도, 내후년도 실적을 봤을 때 PER 20배 정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방산 업종에서 오늘 한국항공우주 반등세도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은 항공기 쪽에 대한 수출 모멘텀, 그다음 현대 로템에 대한 K2 전차 이러한 전반적인 방산 업체들에 대한 수출 모멘텀은 가셔야 될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실상 꾸준한 우상향을 주가가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수주에 대한 모멘텀,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그럼 조선주 안에서는 어떤 종목 보세요? 조선 업종에서는 현대중공업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올해 수주 목표액의 한 70% 이상을 상반기에 좀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450원에서 1,300 중반까지 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환율 하락으로 인한 감익에 대한 우려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런 환율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현대중공업 기술력, 엔진 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러한 하반기로 갈수록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LNG 발주나 그다음에 미국 함정 사업 개발에 대한 부분도 좀 긍정적인 미래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VLAC 관련해서 암모니아 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가격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를 두고 어떤 종목을 포트에 담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HD 현대중공업 조금씩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조선과 방산은 그래도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단기적으로 대응할 만한 탑픽 종목 있을까요? 네,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섹터는 이제 미용기기 중에서 파마 리서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한 10억이 있다면 그중에 10% 1억을 투자할 만한
하나 종목으로 파마 리서치 말씀을 10% 비중을 드리겠고요. 실어서. 예. 일단 최근 들어서 올해 역대 최대 의료 관광 성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쪽에 국내에 와서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월 단위로 한 1,000억 원 이상입니다. 그만큼 미용기기나 의료기기에 대한 시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 K-뷰티에 대한 네. 그런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성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 관련해서 약간 논란으로 주가가 좀 급락을 했었지만은 실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러 관련해서 리쥬란 쪽에 대한 내수 쪽에 대한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마 리서치는 내수 중심으로 한 60% 이상, 그다음에 수출 쪽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성장세를 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중국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등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로 단기 포트로 10% 편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미용 시술을 하러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내 유동성 안에서 10% 자금은 파마 리서치에 담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종목들의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한민엽 유진투자증권 부센터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